현재 우리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슈퍼컴이 10의 18승만큼 계산하는 그런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이것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연산력이 높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3체인이 만약에 실제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면 그 3체인을 막을 것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다, 이렇게 우스운 결론으로. 안녕하세요. 분사광 최상욱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3체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초반 1화, 2화는 도대체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완전 함몰돼가지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즌 1 전체를 정말로 과몰입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보니까 그 3체의 흥행 때문인지 과학도서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최근 유튜브에서도 이런 3체의 앞뒷 얘기들을 다루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더라고요. 이런 과학에 대한 그런 추구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거를 다루고 있는데, 저도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근데 3체를 보다 보니까 거기 중요한 장면이 외계인이 지구의 지자라고 불리는 소위 그 중성미자를 보내서 지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 기술 발전이랑 그런 퀀텀 세계, 양자역학 세계를 연구하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3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다루는 레이 커즈와일의 2007년 작품인 특이점이 온다입니다. 여기서 그 특이점이 온다는 것과 3책, 이 두 책,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책이 어떤 식으로 서로 융화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2007년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런 책을 발표를 하고 특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특이점은 문장으로 정의하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과 격돌하고 이세돌을 이겼을 때 바둑 분야에서 소위 특이점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그런 인간의 지능을 전체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특이점은 저자는 2040년대 중반 정확히 책에 써놨는데 2045년에 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특이점이 너가 뭔데 2045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의 책은 굉장히 유명하고 특이점이란 단어도 굉장히 유명한데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커즈와일은 여기서 특이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결국은 연산력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산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사람의 머리에는 100조 개의 그런 뉴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초당 10의 16승만큼의 연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처럼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병렬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지구상에는 100억 명이 있다고 전제하고 100억 명은 10의 10승 정도 되니까 전 지구의 연산력은 현재 10의 26승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인류 문명, 전체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벤트들을 데이터화하게 되면은 이거는 약 10의 19승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는 여러 컴퓨터들은 인간 지능의 연산력인 10의 16승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수치로 환산하면은 10 페타플롭스가 되는 그 값인데요. 이 값을 오랜 기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10의 18승 정도 되는 그런 연산력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인간 지능을 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재 지구에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컴퓨터가 있다, 소위 차가운 컴퓨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덩이를 얘기합니다. 돌덩이. 이건 왜 그럴까요? 돌덩이 1kg 안에는 10의 25승계의 원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초당
10의 15승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를 최대한 넣는다 그러면은 10의 제곱만큼 더 증가가 돼서 합치면은 돌덩이 하나는 10의 최대 42승만큼의 그런 무의미한 연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돌덩이 하나도 10의 42승만큼의 분자의 진동, 원자의 진동 이런 무의미한 연산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열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그 정도의 연산을 하게 되면 열이 나는데 돌은 열조차 나지 않는 10의 42승만큼의 그 숫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차가운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아직 10의 16승만큼의 연산력이 있고 컴퓨터는 10의 18승만큼 넘었긴 했지만 돌을 봐라. 돌은 10의 42승이라는 그런 연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연산력의 그 상한값까지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 역시도 과학자였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플랑크 상수로 나눠서 이론상 계산 가능한 연산력은 10의 50승이라는 값을 정확히 선정하게 됩니다. 킬로그램당 10의 50승만큼의 그런 연산력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와 있냐? 인간은 현재 인간의 뇌는 10의 16승이고 지금 좋은 컴퓨터는 개당 10의 18승이고 그리고 과거 우리 인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의 총합이 10의 19승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책을 쓴 건 2007년이었는데 아마도 2010년, 2020년, 2030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그런 생물학적 연산력, 뇌가 10의 16승만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생물인 컴퓨터를 활용한 이런 비생물학적 연산력이 지금은 10의 18승도 뭐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10의 22, 25, 26, 27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 올라가는 속도도 수식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 맨 뒤에 자기의 계산 수식까지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계산 수식을 통해 가지고 2045년이 되면은 비생물학적인 컴퓨터의 연산력이 10의 26승, 27승 정도에 달하게 되고요. 그 컴퓨터의 연산력이 10의 26승, 27승 정도가 됐을 때 종전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인간 문명의 10의 19승과 결합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 차가운 컴퓨터의 연산력을 넘어서는 그런 지적 생명체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특이점이 왔을 때는 그때부터의 그 나머지 상황들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린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AI와 로봇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런 발전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책에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커즈와일의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커즈와일이 결국에는 인간은 미래에도 지식 노동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사적으로 커즈와일과 접했던 제 지인은 커즈와일이 예상하기로 미래에는 뭐 정치인과 연예인 그리고 이런 로봇공학 엔지니어들만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나중에 미래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이런 연산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드라마 3채에서 그런 외계인이 나오잖아요. 그 외계인은 4광년 떨어진 곳에서 광속의 1% 속도만큼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00년 후면은 지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드라마는 거기서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소설을 보시면은 그 지구로 오는 우주 3체인의 그 함대에서 정찰선 5척이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나머지 함선은 무겁고 정찰선은 가벼우니까 가벼운 물질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중간에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3체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속화되는 연기구름 5개를 보게 되고 그래서 3체인이 400년 후에 지구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250년 후에 지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드라마에서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그 면벽자인 주인공이 면벽을 하는 과정에서 끝나게 되는데 소설은 결국 그 면벽자들의 전쟁 준비 여러 명의 면벽자가 있었잖아요. 책에선 4명이지만 드라마에선 3명이 지정이 되는데 그 면벽자들이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소설에서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주인공 면벽자는 평소에 정말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정말 3체인조차도 면벽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게 되지만 이거를 소위 페르미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막 전개하면서 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3체를 스포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목까지는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면벽자는 250년 동안 동면을 하게 되고 동면 후에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동면 전에 어떤 트릭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체인 중에
중에서 정찰선 5대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지구에 도달하게 되고요. 근데 2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지구 문명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지구인이 갖고 있었던 우주 함대 2000대가 해당하는 우주 함대가 있었는데 광속의 뭐 15%로 날아가니까 삼체인이 광속의 1%로 오고 있는데 지구의 기술은 광속의 15%이기 때문에 소설 초반을 읽게 되면 지구 기술이 엄청 발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주 함대가 결국 그 정찰선 5척 중에서 한 척이 먼저 오게 되는데 그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정찰선 한 척에 의해서 거의 다 괴멸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냐면은 정찰선이 온 것을 우주함대가 딱 잡아가지고 그 수송실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 이제 정찰선 외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근데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그 물질의 구조를 밝혀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이 우주선을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분자 구조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모든 원자가 기병대처럼 딱 그 줄 잡고 서 있는 거가 너무 촘촘한 계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얘기하니까 이 물질의 경도가 현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경도보다 200배 세다. 그게 결국 깰 수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우주선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북선처럼 그 2000대의 함대를 왔다 갔다 충파로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상과학 소설에서 막 미래 미사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질 기술력으로 결국 충파로 깨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구 함대 2000대가 막 거의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때부터 그 소설 2부가 막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도 류치신이란 작가는 당연히 레이커즈와 일의 특이점이 온다를 읽어봤을 건데요. 그래서 삼체인이 결국 지구 문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보냈던 그런 중성미자 같은 것들은 퀀텀 연구 기술들, 결국 나노 기술들을 다루는 그런 소재 기술들을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연산력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술 문명 발전을 저해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낸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지자를 막 지구를 덮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포를 만들어서 과학자를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질의 근본에 가면 갈수록 결국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술이 개발되면 커즈와일의 말처럼 특이점이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못하도록 삼체인이 작업을 쓴 거죠. 그리고 특이점이 온다 해서 그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냐면요. 현재 나노 로봇이 만약에 우리 뇌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개발되면은 인간의 두뇌에서 연산할 수 있는 연산력이 10의 16승인데 근데 이거는 그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신호가 초당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속도로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빛의 속도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은 우리의 그 단순 뇌의 연산력도 10의 16승이 아니라 10의 6승배만큼 더 빨라져가지고 10의 22승만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저보다 100만 배 더 생각을 더 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뭐 체스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그 어떤 지식 서비스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노 관련 기술들이 생물학적으로 다 연결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포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레이 커즈와일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을 본 게 거의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의 정점에 가게 되면은 모든 인간들은 결국 다 자기의 그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 그런 몸으로 점점 전환이 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셀처럼 막 어디가 뭐 잘리고 뭐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금방 재생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유기체로 진화할 수 있고 종국에는 뭐 유기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딴 말도 나오는데 결국 그런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가진 그런 미래의 지구인이 뭐 삼체인 말르고 물로 젖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체라는 그런 드라마나 소설을 읽을 때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같이 병행하면서 읽었더니 정말 재미가 배가 100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현재 우리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슈퍼컴이 10의 18승만큼 계산하는 그런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인데요. 이것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연산력이 높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현재 이 비트코인의 연산력은 아마도 재작년 기준으로 8 곱하기
10의 22승만큼의 그런 연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전 세계 어떤 국가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더한다 하더라도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산력이 8 곱하기 10의 22승이니까 이거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력을 현재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연산력만을 가지고 그 기술 문명의 수준을 논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바위도 10의 42승만큼의 그런 연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가운 컴퓨터이기 때문에 연산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연산력을 의미 있는 것에 활용했을 때 그게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인 시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연산력이 지금 10의 22승을 넘어서 거의 10의 23승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역시 레이 커즈와일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특이점에 도달하는 그런 수준의 연산력을 갖고 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그냥 비트코인 하나당 1억이래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집합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노테크놀로지 기술이 정말 저의 머리를 10의 6승배만큼 더 성장시켜주게 된다면 저 혼자 10의 22승만큼의 연산력을 갖게 되니까 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내는 문제를 아마도 거의 1분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때 되면 비트 네트워크의 연산력은 10에 30승으로 가 있겠죠. 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이 그동안에는 뭐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AI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여진 책이라고 한다면은 삼체와 그런 퀀텀 역학 쪽으로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재밌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기술 발전들은 물가를 낮추고 상품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커즈와일이 다행인 거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만든 H100이라는 그 칩 하나의 연산력은 6 곱하기 10의 12승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칩 하나의 연산력이 인간의 뇌인 10의 16승하고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1만 개, 10의 4승계만큼 병렬 연결을 시키게 된다면은 그 시스템은 거의 곧바로 인간의 연산력을 6배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H100, 앞으로 뭐 H200 아니면 다른 코드를 달아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텐데, 이런 연산력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과거에는 막 몇억 몇십억짜리 그런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멀지 않은 시기에 적당한 상업적인 투자만을 가지고 인간의 연산력에 도달하는 그런 순간이 꽤 빨리 올 것 같고, 그래서 커즈와일은 이번에 올해 6월에 신작을 낼 예정인데, 그 신작에 AI와 이렇게 머징이 된다면,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특이점이 온다 시즌2죠. 특이점이 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책을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은 인공지능을 공부하거나 이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받을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삼체인이 지자를 통해서 그 책을 본다면 굉장히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재 삼체인이 만약에 실제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면 그 삼체인을 막을 것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다, 이렇게 우스운 결론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더 진지하게 바라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삼체와 저희 채널은 아무런 후원 관계가 없지만, 인간은 기술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수치에 기반해서 움직이는지를 오늘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